일본은 지금 첫 번째 이야기. 어린이가 행복하지 않은 일본.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이면 등교하는 초등학생들과 마주칩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부모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는 미래가 튼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일본과 한국은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저출산이며 급격한 고령화 등 고민거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어린이 문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한국의 경우 OECD가 측정한 어린이 행복지수가 22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는 사교육과 물질 우선주의에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이 우울증이 3년 새 50%나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도 최근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행복도 조사에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들은 신체적 건강은 1위인데 마음의 건강은 최저 등급으로 전체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생활 만족도가 낮고 자살률도 높았습니다. 왕따나 학대도 끊이지 않습니다. 2020년 일본 전국 아동 상담소가 접수한 아동학대는 과거 최다인 20만 5천 건, 초중학교 등교 거부도 19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일본 의회가 이런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지난 15일 어린이 정책의 사령탑이 되는 어린이 가정청 설치 관련 법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 이념을 규정한 어린이 기본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어린이 가정청은 육아 지원이나 아동 빈곤 대책, 아동 학대 방지, 저출산 대책 등 폭넓은 분야를 맡습니다. 내년 4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어린이 가정청은 아동학대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교육부 격인 문부과학성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권고권은 행사하지만 실질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나고야대 우치다 요시 교수는 어린이가 괴로워하는 문제에 대해 강한 권한을 가지고 조사, 대처할 수 있는 독립조직이야말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동학대나 왕따, 아동빈곤 등의 문제 해결에는 학교 현장과 복지 부문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저출산에 제동을 걸려면 청년 고용 안정,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정비, 장시간 노동 시정 등 노동정책과도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각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가 우선이지 새로운 조직 구성에만 급급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는 노력은 보이는 일본. 우리 한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